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요즘 시어머니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식욕도 부쩍 없어지신 것 같고, 전보다 더 짜증도 많이 내시는 것 같고. 하여튼 이상해. 남편 교통사고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 너무 힘들다. 사돈 양반 볼 때부터 까탈스러운 거 알고는 있었다만 어떻게 너한테 봉양받고 살면서 그렇게 막말을 한다니. 반찬이니 밥이니 투정도 엄청 심하다면서 그런 시모 모시는 거 정말 힘들지. 나도 안다. 엄마, 엄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아파서 의식도 못 찾고 있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괴롭히는 상황에서 돈까지 벌어야 되잖아. 물론 시어머니가 남편 사업도 도와주시고 돈도 많은 분이라는 거 알고는 있지. 언젠가는 빚 볼 날 올 거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안 믿기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래. 내 시대야 그저 참고 견디면 누구라도 인정해주는 세상이었잖니.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 막말로 김서방 너한테 그렇게까지 잘한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래도 배달 일하다가 사고 난 사람이잖아. 가정 위해서 애써준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러기는 이혼하는 거지. 김서방 쓰러진 지 벌써 3개월이 넘었다. 아직까지 의식도 못 차리고 있고 식물인간 상태로 있잖니. 그럼 너 이대로 평생 살 거란 얘기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얼른 벗어나. 김서방이 나 학자금도 갚아주고 나랑 결혼할 때 이것저것 챙겨준 사람이잖아. 그 챙겨줬던 거 네가 주부로 일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시모도 모시고 지금 일까지 하면서 죄다 갚은 거나 다름없어. 식당 일 하는 거 익숙치 않아서 힘들 텐데 시모 간병에 봉양해. 어휴, 이건 슈퍼맨도 못할 일이다. 그럼 엄마 결론은 남편이랑 이혼을 하는 게 맞다는 거네. 그래 이거사. 참. 그리고 네 시모 말인데 식욕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병 있는 거 아니니? 병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하지. 왜냐면 냉장고 칸에 반찬이며 식재료며 이것저것 비워져 있을 때가 많거든. 분명 입맛도 없다고 그랬고 나 없을 때 챙겨 드시지도 않는다고 했거든. 그런데 냉장고는 비워져 있으니까 귀신이 고칼 노릇이잖아. 네 시모는 그런 상황에 뭐라고 하고 있고? 본인이 죽어도 안 먹었대. 엄한 말로 자기 모함하고 괴롭히냐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러지 말고 뭐 CCTV 같은 거라도 하나 설치해보는 건 어떠니? CCTV? 어머님이 그거를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괜히 말 꺼냈다가 싸움 날지도 모르고. 어머님, 요즘 한창 예민하시다고 했잖아. 내가 똑같이 남편 잃은 처지로서 공감해주고 이뻐해주려고 해도 그 사람은 참 어렵다, 어려워. 얹혀 살면 눈치 보면서 집안일도 돕고 말도 이쁘게 해야 할 거 아니냐. 아들 식물인간 된 거 간병의 일까지 하면서 집안일도 하는 너한테 막대하고 막말을 한다니.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이다. 엄마 흥분 가라앉혀. 엄마도 몸 안 좋잖아. 스트레스 받았다가 괜히 건강 악화되면 골치 아파. 이 엄마 건강 걱정되거든. 빨리 이혼을 하거라. 이혼이 답이다. 알겠니?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다. 저희 남편은 배달 일을 하고 있었고,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홀로 돌보고 있던 저는 시어머니의 간병에 집안일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돈 버는 일도 겸하고 있었죠. 하루에 3시간도 자지 못할 정도로 몸이 많이 고되고 지쳐가고만 있었는데요. 엄마는 남편과 결혼한 생활이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으니 얼른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의 입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했을 뿐더러 고된 고생을 하는 저를 타박하기만 했습니다. 너 오늘도 식당 일 갔다 왔다면서 핑계대고 어디 남자 만나러 다니는 거 아니냐? 핸드폰 확인하기 전에 행실 똑바로 하거라, 알겠니?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아주 총명한 사람이야. 사람이 허튼 수작질하면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어머니, 제가 무슨 바람을 피겠어요. 어제랑 오늘 식당 일하면서 하루 종일 움직이고 다리 아파서 어디 돌아다닐 기력도 없어요. 식당 일 분주히 한다면서 왜 차리는 반찬이며 밥이며 그따위로밖에 못하니? 어머님, 죄송해요.
냉장고에 식재료들 많이 챙겨놨는데 그게 다 사라져서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거라. 식재료가 갑자기 왜 사라지니? 반찬이 또 왜 사라지고? 네가 이 시어미를 한번 길들여 보겠다고 수작을 부리고 있나 본데 다 간파하고 있다. 당장 그만둬 이거사. 내가 너 이따위로 계속 굴면 본때를 보여줄 거다. 어머님, 일단 화 푸세요. 무슨 일인지 저도 알아볼 테니까 진정하시고요. 진정은 무슨?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니? 엄한 사람 도둑년 취급하면서 집에 있는 반찬이며 식재료며 훔쳐먹는다고 모함을 해서 그런 거잖니. 그 핑계로 이 시어미 맛없는 거 먹이고 굶어 죽게 만들 생각이냐? 그러면은 집에 CCTV 같은 거 한번 설치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핸드폰도 생각해보면 갑자기 사라지고 이상한 일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CCTV라고 그랬니? 지금 이 시애미를 아주 감금하는 것도 모자라서 감시까지 하겠다는 거구나. 그래, 네 생각이 어떤지 이제야 똑똑히 보이는구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진짜 도둑이라도 들었나? 아니면 뭐 제가 잘 기억도 못하는 사이에 냉장고라도 뒤졌나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시어미가 도둑질한 거 아니면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니. 네가 하는 얘기 내가 뭔지 모를 줄 알아? 진정하세요, 어머님.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기만 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우리 철우, 네가 간병한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옛날 시대 같았으면 그거는 힘든 것도 아니었어. 게다가 남편이 아파서 골골거리고 있고 의식을 못 차리고 있으면 네 덕이 부족한 탓 아니니? 그걸 가지고 반성하면서 매일같이 물 떠놓고 제사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너는 쏘다니기만 하고 있잖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저 쏘다닌 적 없고 일하러 다닌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간병하면서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남편이 보험도 안 들어놓는 바람에 지금 대출까지 끌어다 쓸지 말지 고민 중인데 힘들게 왜 이러세요? 그렇게 돈 가지고 생색내는 것부터가 이미 틀려먹었다는 거다. 내가 재산 처분하면 너한테 받은 거 몇 배는 토해낼 테니까 아쉬운 소리 좀 하지 말거라. 내가 사놓은 땅, 그거 잘 처리만 되면 단박에 다 갚겠다고 말했잖니. 그런데 자꾸 돈돈거리면서 사람 피를 말려? 에라이 못된 년 같으니. 저는 피 말리게 할 생각 없고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어찌됐건 CCTV건은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잊으세요. 이미 뱉어놓고 잊기는 뭘 잊어? 내가 너한테 쌍욕하고 나서 잊으라고 하면 잊을 수 있니? 정말로 치매 증상이 있으신 건지 매일같이 저에게 욕설과 막말을 해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이후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제 눈치를 보기는커녕 나날이 막말이 심해져만 가는 모습에 화가 날 때가 많았는데요. 시어머니 역시도 스트레스를 받기는 한 모양인지 잠을 잘 때면 끙끙 앓거나 잠꼬대를 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고에서 의아한 일이 있다면 남편의 핸드폰이 어느 순간 사라진 일이었는데요. 분명 사고가 난 이후 얼마간은 집에 있던 남편의 핸드폰이었지만 그것 역시도 보이지 않게 되자 정말로 집안에 도둑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어머님에게 치매 증세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로부터 어머님을 몰래 관찰하기로 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영상 좀 봐봐. 너무 무섭지 않아? 네 시어머니 아니냐? 그런데 왜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음식을 손으로 개걸스럽게 먹고 있니? 어머머, 끔찍해라. 대체 품위 없이 이게 무슨 짓인 거니? 나도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어머님한테 뭐 하는 거냐고 여쭤봤거든.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잖아.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몽유병 증상인 것 같아. 몽유병 증상? 아니, 사람이 몽유병이면 이렇게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단 말이냐? 이거 뭐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고 저렇게 먹어도 되니? 이러니 당연히 입맛이 없다고 하겠지. 이러고 입맛이 있는 게 더 이상하겠다. 나도 이거 알고 나서 어떻게 어머님한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분명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네가 찍어놓은 영상 보여주면 거짓말 아니라는 거 알 텐데 뭘 걱정이니? 사돈 양반한테 보여드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해야겠구나.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지. 그런데 어머님은 이런 얘기 들으면 분명 인정 안 하려고 할 것 같아. 딱 한 번 그런 거라면서 오히려 나 타박하실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잘못도 인정 안 하는 시모 모시면서
결혼 계속 할 생각이니? 빨리 이혼이나 하거라. 너도 참 미련하다. 남편이 나 학자금 대출 갚아주고 배달 일하다가 그런 거잖아. 열심히 살다가 식물인간 된 사람을 그럼 내가 버려? 지금 잠깐 형편이 힘들다고 어떻게 그렇게 의리 없는 짓을 할 수 있겠어? 의리 없는 게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라는 거다. 그러면 막말로 내 남편이 평생 동안 안 깨어나서 괴팍한 시모 평생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어머님도 곧 좋아지실 거야. 당장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좋아지신 것 같거든. 내가 잘 말씀드리면 같이 해결하려고 하시겠지? 말처럼 잘 풀리면 세상 천지에 어려울 것 하나 없겠다. 답답하다, 답답해. 너가 마음씨 좋은 건 알겠다만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때라니까. 너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고 시간 날리는 동안 좋은 인연들 다 놓칠 것 같아서.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엄마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줘. 그 생각이라는 거 설마 네 시모가 갖고 있다던 딱 말하는 거니? 그거 보나마나 거짓말 아니겠냐? 아무리 어머님이 뻔뻔하셔도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거짓말하실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양반 같더만 뭐 하여튼 잘 생각해. 네 인생을 살라고.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엄마의 조언을 곱씹어 보면 볼수록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 속내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타박만 했죠. 저는 참지 못하고 결국 시어머니에게 찍어둔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어머님이 이 영상 보시면 아무래도 어머니 몽유병 증상인 것 같아요. 이게 다 뭐니? 설마 너 나 가지고 영상 합성이라도 한 거니? 설마 나한테 몰래 술이나 약 같은 거라도 먹인 거냐? 합성이라뇨? 어머님 이거 누가 봐도 어머님이 잠든 채로 움직이는 영상이잖아요. 제가 그런 기술이 어디 있고 어머님한테 뭘 먹였겠어요. 그럼 너 이거 어떻게 찍은 거니? 단지 집에 식재료랑 반찬이 없어지는 것부터 남편 핸드폰도 그렇고 물건들이 종종 사라지고 안 보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이 들었거나 아니면 뭔 일이 있구나 생각하고 예의주시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마침 몽유병 증상을 보이셔서 저도 찍어둔 거죠. 얼른 병원 가서 치료하시면은 문제 없을 거예요. 치료는 무슨 놈의 치료? 내가 네 스트레스 주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런데 치료 받으라면서 이 시어미를 병자 취급하는 거니? 네가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악몽 꾸고 시름시름 앓기만 하잖니. 밥이며 반찬이며 맛있게 차리고 이 시모봉양을 제대로 할 생각을 하란 말이다. 어머님, 이런 거 방치하면 앞으로 점점 심해지실 텐데요.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병원 가시죠. 제가 많이 바뀌려고 노력할게요. 뭐가 불만이신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 네가 말 잘했다. 뭐가 불만이냐고 물었니? 네가 이 집안 결혼하고 나서부터 하나도 내 마음대로 풀리는 게 없지 않니? 우리 아들 배달 일하다가 사업해서 떵떵거리면서 살 운명을 가진 애였단 말이다. 그런데 너랑 결혼하고 학자금 대출 갚느니 뭐니 하면서 돈 쓰는 바람에 배달 일만 계속하다가 이 지경 이 꼴 됐잖니. 그러고도 너는 가책도 못 느끼고 이 시모를 구박하면서 홀대나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 내가 너를 곱게 볼 수가 있겠니?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거라. 그이가 사고 난 건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날 배달 가면 위험할 거라고 했어요. 비 오는 날은 집에 있으라고 분명히 말렸다고요. 그래서 네가 지금 잘했다는 거냐? 내가 물려주는 재산 한 푼이라도 건사하려면 대답 잘하거라. 어머니, 저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고 그 일 때문에 힘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거를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업하면 잘 풀릴 수도 있었겠지만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도 그이 사업 버렸다가 망해서 배달 일을 하게 된 거였잖아요. 그래, 네가 이 시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겠다. 말로는 진정하세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러면서 온갖 걱정하는 척은 혼자 다 하지. 하지만 실상 하는 거 보면 어떠니? 이 시모가 뭘 잘못했는지, 남편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하나하나 짚으면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잖니. 너가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사고 당한 거야. 내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저를 핍박하기만 하는 시어머니인지라 저 역시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황이 최악인지라
모든 문제를 제게 돌리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너무 핍박이 심해 힘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엄마가 쓰러지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아프면 병원 가서 제대로 진찰을 받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 엄마 나이에 건강 신경 안 쓰면 정말 훅 갈 수도 있는 거 몰라? 내가 훅 가지 않으려면 너가 내 옆에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혼하거라. 제발 이혼해서 이 엄마 속 좀 달래달라는 말이다. 엄마 나도 마음에 빚이 있어서 그래. 남편한테 받은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쉽게 포기를 하겠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하는 것도 있는 법이다. 사실 학자금 대출뿐만이 아니라 나도 친구랑 사업하려다가 실패해서 빚 생긴 일이 있었거든. 근데 그것도 남편이 다 갚아줬단 말이야. 그런 사연이 있었는 줄을 몰랐구나. 대체 얼마나 갚아줬길래 그러니? 한 1,500만 원 정도 돼. 그렇다 쳐도 얼추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냐? 너가 간병하고 혼자 집안일하고 돈 벌어오는 동안 한 고생 생각하면 그 돈 이미 갚고도 남았어. 세상 일이 그렇게 계산적으로만 딱딱 굴러가는 거 아니잖아. 계산적으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면 뭐? 네 시모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관계 이미 최악이잖니. 계산 안 따질 거면 사이라도 좋든가. 그러게. 이제는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당분간은 내가 친정 자주 방문하도록 할게. 그동안 모아둔 돈 조금씩 쓰고 일은 줄이면서 엄마 돌보도록 할 거고. 시어머니도 내가 눈앞에 안 보이면 짜증 좀 덜 내시겠지? 그래, 잘 생각했다. 짐 챙겨서 조금씩 친정에 갖다 놓고 이혼할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왜 또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가? 하여튼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자꾸 이혼을 하라고 종용을 했지만 남편에게 마음의 빚이 있었던 저로서는 아직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시어머니에게 밥과 반찬을 차려주며 말을 해야겠다. 결정하고 집에 방문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몽유병 증세가 도진 상황인지 손에 핸드폰을 쥐고 중얼중얼거리며 배회하는 시어머니. 잃어버린 남편의 핸드폰을 어째서 몽유병에 걸려있던 시어머니가 쥐고 있었던 걸까? 문득 의심이 들었던 저는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인 것이었죠. 엄마, 나 본처 좀 만나고 올 테니까 집사람한테는 적당히 나중에 핑계 좀 대줘. 이거사 본처 하나로 만족을 못하고 왜 또 그렇게 여자를 만들어서 사서 고생이니? 원래 영웅은 호색이라고 하잖아. 내 능력 앞으로 더 키울 거고 언젠가는 사업도 성공할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두 집 살림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이 엄마가 허락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에 동참을 시키냔 말이다. 너 그리고 배달일 한다는 거 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이 엄마가 어디 가서 네 자랑을 마음 편히 못해. 아들이 무슨 일 하냐고 물으면 배달일 한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니? 나도 엄마가 창피해. 나한테 물려줄 재산 하나도 없이 다 말아먹은 엄마 창피하다고. 내가 너한테 땅 팔아서 사업하라고 보태준 거 잊었니? 그거 다 팔아서 나 알거지 신세인데 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니? 그렇게 따지면 화장품인지 뭔지 투자한다고 엄하게 돈 날린 건 어떻고? 아, 됐고. 지금 둘째 마누라도 질리고 있거든? 셋째 마누라 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려는데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열정이 사그라드는 기분이네? 내가 많은 여자들 데리고 어디 서유국 왕자처럼 사는 게 어릴 적부터 꿈이었잖아. 그 꿈이 없으면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 그래 알겠다. 아이고 우리 장한 아들. 얼른 첩들 더 만들어서 내 뜻을 크게 펼치렴. 됐니? 이 엄마 속이야 타들어간다만 미우나 고우나 넌 내 새끼 아니니. 고마워, 엄마. 그런데 나 나중에 집에 돌아가게 되면 엄마한테 말할 게 있어. 집사람한테 내가 예전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잖아. 학자금인가 뭐 갚아줬다며. 그거 말고 집사람이 사업하다가 말아먹은 것도 내가 기분 내다 보니 해결해줬거든. 아이고 이 미친놈. 당장 10,000원 한 장이 아까운 마당에 빚을 대신 갚아줘? 이 답답한 놈아. 엄마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지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집사람 좀 스트레스 좀 받게 해봐. 엄마, 내가 모시자고 하면서 집 팔고 도와줬다는 거 거론하든지 남은 재산이 있다고 하든지 어떻게든 힘들게 하라고. 재산 있는 척하면서 슬슬 힘들게 하다가 잘 대해주면서 투자니 뭐니 하며 구슬리면 대출도 받아내게 할 수 있을 거 아냐.
엄마 이런 쪽으로 머리 잘 굴러갈 거 아냐. 엄마가 도와주면 너 나중에 사업 다시 시작할 거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봐라. 그년 그거 힘들게 하는 거야 맘에 들지만 그 뒤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들, 왜 대답이 없어? 너 왜 전화도 안 받니? 얘 대답을 해보거라. 엄마 걱정되게 왜 갑자기 말을 하다 마니? 저는 카톡 대화를 통해서 남편이 배달일을 나갔다가 사고 난 당일의 진상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본처를 만나러 갔던 것이었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바람둥이였습니다. 심지어 제게 준 돈을 도로 가져가려고 시어머니와 짜고 작당까지 모의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 와중에 사고를 당한 남편이 시어머니의 최근에도 답장을 하지 않는 것을 끝으로 남편의 답장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는데요. 식물인간이 된 남편과 관련해 모든 진상을 알게 된 저는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에게 더 이상 붙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짐을 빼며 정리하고 우체국을 이용해 택배까지 보내고 있었는데요. 모든 진실을 알아차린 것도 모르고 시모는 제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너 왜 밥을 안 차리고 집 밖을 하루 종일 쏘다니고 있어? 엄마가 몸 아파서 친정 좀 다녀왔어요. 야이 정신 나간 년아. 네 어미 아프다고 이 시애미를 굶겨? 왜 갑자기 막말을 하세요? 적당히 좀 하세요. 하, 너 말하는 뽐새 보니까 반항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모양인데 어림도 없다. 이 시험이 길들이려고 내가 헛수작질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보여준다고 했지. 짐 지금 당장 다 빼오기 전에 당장 튀어와서 밥 차리거라. 어머, 짐 좀 빼주시라고요? 어머님이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어머님,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식재료만 축내고 하는 것도 없으시잖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꽤나 정정한 상태인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멀쩡할 때 움직여 두시죠. 인연이 진짜 미쳤나? 시애미를 모욕하는 거니? 이제 막 나가기로 결정한 거냐? 너 이 집안 나가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봤자 한 푼 건지는 거 없다.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들 어차피 대출에 빚더미에 앉아있고 내가 돈 안 물려주면 너랑 같이 거지 신세 되는 거라고.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아, 이년아. 위자료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짐이나 빨리 싸시라고요. 내가 어이가 없지만 지금 혈당 조절을 해야 되니까 밥은 좀 먹어야 되겠다. 뭐가 불만인지 일단 와서 밥부터 차리고 얘기를 하자. 얼른 튀어와서 밥 차려라. 야, 이 미친 할망구야. 당신 밥은 당신이 차려 먹어. 댕리한 작당질 나한테 이미 다 들켰거든. 그게 무슨 소리니? 다 들켰다니? 남편. 아니, 그 미친 인간이 사고 난 날 본처 만나러 갔더라고? 그런데 그걸 감쪽같이 숨기고 나한테는 배달일 하다가 사고 난 거라고 사기를 쳐? 이 미친 할망구야. 두 집 살림하는 아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 식물인간 되니까 세상이 아주 힘들지? 근데 그거 내가 볼 때는 죄다 댁 업보야. 댁 아들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댁은 아프고 늙은 몸으로 식물인간 아들 돈 한 푼 없이 돌보시고요. 난 이혼하고 새 살림 차릴 거니까. 애미야, 진정하고 생각을 해보거라. 네가 뭘 어떻게 오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너 도와준 거 맞잖니. 빚도 대신 다 갚아주고 했고. 그래 빚 갚아줬어. 근데 그거를 나한테서 다시 받으려고 개수작질 했잖아. 이젠 정이 떨어져서 댁들은 안 될 것 같아. 나는 엄마 간병에만 신경 쓸 테니까. 댁은 자기 아들에 신경 쓰세요. 각자가 자기 가족이나 챙기자고. 세상사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 애미야, 네가 이렇게 떠난다고 하면은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사실 아들 사고 난 이후로 나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많이 힘들다. 요즘 악몽만 꾼단 말이다. 너가 없으니까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야. 네. 개소리 아주 잘 들었어. 그렇게 불안한 사람이 맨날 사람을 들들 볶아대셨어? 널 힘들게 해야 날 돌봐주고 언젠가는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받아내려고 수작질까지 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셨다? 나도 더 지긋지긋해서 못 해먹겠어. 그러니까 꺼지라고. 꺼져.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애미야. 끊을게. 그리고 앞으로 차단할 거고. 결국 시어머니는 혼자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돌보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본인 역시도 몽유병을 앓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황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막막한 상황이었죠. 일을 제가 떠날 때부터 진즉에 깨달은 시어머니는 울며 불며 통사정을 하고 저의 친정집 앞에 와서 무릎까지 꿇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저와 엄마는 뭐 하는 짓이냐면서 쫓아낼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쫓아내줬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저를 속여왔고 두 집 살림을 한 아들까지도 일방적으로 편들어온 인간이니 동정의 여지는 전혀 없었죠. 저는 지독했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라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생기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만 신경 써야겠다. 다짐을 해보았네요.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평소에 사연 잘 챙겨보는 33살 여성입니다. 중소기업 규모 선박회사에서 격리회계 담당으로 근무 중이고 남편은 해외 사업팀장으로 근무 중에 있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제 사수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업무를 배우다 보니 사랑이 싹 트더라고요. 남편은 저보다 6살 연상입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저라면 껌뻑 죽을 정도로 저를 위해주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죠. 남편 자랑을 이렇게 해대는 이유는 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유일하게 힘이 되어주었던 존재고 시어머니와 함께 진흙탕물 튈 뻔했던 제 인생을 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건방지다 못해 무개념이었던 시누이를 시원하게 참교육한 이야기예요. 지금은 저를 깎듯이 새언니 대접해주는 예의 바른 시누이가 되기까지 참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잊고 지내면서 웃어넘길 일이지만 크게 한바탕했던 그 사연 시작해 볼게요. 여보, 몸 많이 무겁지? 움직이기 힘들지 않아? 괜찮아. 어차피 가만히 앉아서 업무만 보는데 뭘 힘든 거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다행이고, 원래 막달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데 당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좋지. 가만히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더라고. 정 힘들면 이야기해.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정답이라는데. 이참에 휴직은 어때? 어차피 해야 하잖아. 일 욕심도 있고 벌 수 있을 때 벌어놔야지. 아직 애 낳으려면 2달 남았는데 조금만 더 다니다. 직전에 휴직할 거야. 난 당신이 너무 걱정돼서 그러지. 날도 추운데 몸이라도 상할까봐. 괜찮아. 아이 태어나면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기저귀 값이라도 벌어놔야지. 할 수 있는 만큼 일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이구, 당신 고집을 누가 꺾겠어? 그렇지? 나 한 고집하는 거 알지? 못 말린다 진짜. 아무튼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바로 조치해 줄 테니까. 알겠어. 자기도 일해. 나 이것만 마무리하고 퇴근할 거야. 저희 부부는 사내 커플이었고 2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7살이었고 남편은 6살 많은 33살이었죠. 주변 친구들은 결혼이 너무 이른 거 아니냐 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선 더 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남편 같은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사실 연애하면서 유일한 가족이었던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3일 내내 장례식장에 같이 있어주면서 저 대신 손님 받아주고 장례 절차까지 신경 써준 사람이 바로 남편입니다. 제가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런 저를 달래가며 자기 일처럼 나서주는데 그 모습에 2번, 3번 반하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 결혼을 결심했고 제 사정을 안 시어머니도 절 좋게 봐주셔서 수월하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의 예쁨을 받으며 출산 열흘 전까지 일을 했어요. 얼마 뒤 저는 건강한 쌍둥이를 낳았죠. 아가, 몸은 좀 어떠니? 한 명도 아니고 둘씩이나 낳아서 몸이 이래저래 말이 아닐 텐데. 저 괜찮아요.
아직 젊어서 그런지 회복이 빠르네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조리원은 좀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엄마, 나보다 신경을 더 쓰네. 이 아들도 좀 챙겨줘. 너는 알아서 할 수 있잖냐. 우리 새 아가랑 어여쁜 손주들이 먼저지. 하하하. 어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여기서 꾸준히 마사지도 받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있어요. 내가 가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조리원 퇴소가 언제랬지? 그땐 내가 꼭 갈게. 당연한 걸 묻네. 다음 주 화요일이 퇴소야. 어머니, 아이들 사진 보내드렸는데 보셨어요? 보다 말다 너무 예쁘다. 휴직이라도 해서 같이 아이 돌봐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라. 남자는 바깥일에나 신경 쓰렴. 아이는 내가 자주 들여다볼 거야. 걱정 말고 너는 돈이나 벌어라. 그나저나 새아가 너 먹고 싶은 거 없니? 내가 퇴소하는 날 맞춰서 준비해두게. 사실 미역국 너무 물려요. 간장게장도 먹고 싶고, 새우구이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어야지. 조리원 퇴소하고 집에 오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붓기 좀 빠질 거야. 그럼 야식도 먹고 네가 먹고 싶었던 건 다 먹어라. 전마르니 뭐니 하면서 가려 먹다가는 엄마가 몸이 상해서 더 안 좋아. 그러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막 먹어. 살찌면 어떻게 해요? 얘는 살은 다 빠진다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다 먹어야 해. 그래야 아이 돌보지. 육아하는데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은데.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따 저녁에 또 애들 사진 보내드릴게요. 내가 내일 오전에 잠깐 들릴게. 먹고 싶은 거 없어? 안 그래도 전복구이 해놓을 테니까 집에 들러서 그거 가져다가 새아가 먹여라. 아무튼 몸조리 잘하고 있으렴. 코로나만 아니면 내가 같이 상주해서 아이들 봐주겠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괜찮아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하죠. 그럼 또 연락하마. 얼른 쉬어라. 저는 행복한 조리원 생활을 맛보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밤낮 없이 육아에 힘썼습니다. 산후 도우미 이모님이 계셨지만 그래도 육아는 제 몫이라 생각하며 잠도 못 자고 같이 아이들을 돌봤어요. 3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며칠 뒤면 도우미 이모님 이용 기간도 끝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시누이가 저에게 뜬금없이 연락을 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새언니, 아이 보느라 많이 힘들죠? 애들 보는 게 다 그렇죠. 무슨 일 있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아니, 물어볼 게 있어서요. 뭔데요? 편하게 물어봐요. 그 도우미 이모님 말이에요. 혹시 언제 기간이 끝나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왜요? 새언니, 이모님 베이비시터 끝나고 나면 제가 베이비시터 해도 될까요? 아가씨가 아이들을 봐준다고요? 네, 사실. 저 취업도 못하고 있고 집에만 있자니 엄마 눈치도 보이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베이비시터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글쎄요. 제가 갑자기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시급대로만 받고 아이 보는 게 서툴긴 하지만 언니가 잘 알려주면 그대로 할게요. 가족이니까 더 편하지 않겠어요? 저도 오빠랑 이야기를 나눠봐야 해요. 잘 말해볼 테니까 기다려줄래요? 언니, 부탁드려요. 요즘 용돈 타 쓰는 것도 그렇고 다 눈치 보이는데 뭐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어요. 이야기해보고 알려줄게요. 너무 걱정 말고 있어요. 와, 역시 언니뿐이야. 언니, 내가 조만간 맛있는 디저트 사서 한번 갈게요. 말이라도 고마워요. 시누이의 뜬금포에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불편할까봐 걱정하셨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침 시누이가 취업 준비가 잘 안 되던 상황이고 용돈이 필요했는데 시댁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던 상황이었죠.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누이를 베이비시터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세와 비슷한 시급으로 쳐주고 이래저래 근무 조건을 맞춘 뒤 근무하기로 했어요. 그와 동시에 남편은 한 달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기도 시기인지라 그때까지만 해도 시누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의지가 불타오르던 시누이는 말만 그랬지 막상 하는 건 없었습니다. 죄다 처음이고 서툴러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주고 도와줘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있질 못했어요.
거의 모든 일을 제가 해야 했던 건 물론이거니와 신우이 식사까지 차려야 했으니 제대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죠. 나아지겠지 하며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산후 마사지를 받으러 2시간 정도 자리를 비워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신우이가 아이를 보고 있는다길래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겠냐 싶었는데 불안한 마음은 딱 들어맞더라고요. 마사지를 다 받고 나오는 것과 동시에 응급실이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우이가 아이를 안고 통화를 하다가 실수로 아기를 떨어뜨렸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시어머니까지 병원에 한달음에 달려왔고 다행히 아이는 약간의 타박상 말고는 아무 이상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그 잠깐도 보기가 힘들어요? 도와준다고 하는 결과가 이거냐고요. 미안해요, 언니. 그런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내가 아이 보면서 핸드폰 하면 사고 일어나기 딱 좋다고 했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어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지. 이번엔 지수 네가 좀 너무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이잖냐. 좀 더 잘 봤어야지. 듣자 하니 기분 나쁘네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애들 무사하면 된 거 아니냐고요. 애초에 맡기고 나가질 말던가. 지금 말 다 했어요? 아이 봐준다고 사정사정해서 내가 오빠랑 어머니 설득시킨 거 몰라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돈은 돈대로 다 받아가고 하는 일은 없고 이렇게 사고만 치시면 저 앞으로 곤란해요. 세아가 지수야 둘 다 그만해라. 여기 병원이잖니. 응? 아, 엄마 내버려 둬봐. 언니가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게. 아니, 언니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한 거나 다름없죠. 맨날 알려주는 거 제대로 한 적 있어요? 애 봐준답시고 집에 와 있으면서 맨날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놀러 다니고. 내가 가사 도우미도 아니고 친구들 만날 수도 있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장난해요? 외박도 몇 번 했잖아요. 나 많이 봐준 거라고요. 그리고 원래 주는 돈 말고도 따로 용돈 챙겨준 것도 2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말만 도와준다고 할 거면 왜 왔어요? 잘 봐주기라도 하면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뭐? 외박? 너 지금 새언니 말이 다 사실이냐? 엄마는 언니 말만 들어? 나도 내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막말로 내 애도 아닌데 시간 허비해서 돌봐준 거면 되려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 쥐잡듯 잡아야 해? 내가 씻지 못할 죽을 죄라도 지은 거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참 당황스럽고 난감하네요. 왜 이렇게 삐딱해요? 제가 보기엔 새 언니가 유난이네요. 애들이 다치면서 크는 거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엄마까지 개입을 시켜요? 조용히 안 해? 네가 뭘 잘했다고 이래? 너 이런 식으로 뒤에서 사고 칠 거면 뭐 하러 새언니 도와준다고 그랬어? 왜 다들 나한테만 난리들이야. 까짓것 애 안 보면 그만이잖아. 정말 유난도 이런 유난이 없네. 아니, 얘가 진짜. 세아가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내가 내일부터 아이들 봐주러 갈게. 아니에요. 어머니. 애들은 이제부터 제가 볼게요. 제가 엄마인데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이게 다 제 불찰이에요. 아니다. 세아가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그러니? 진짜 난리네. 새언니 착한 척 전다? 앞뒤 다른 사람이었네. 얘가 끝까지. 너 그 입 닥치지 못해? 아무튼 세아가 아이들 데리고 집에 가자. 지수, 너는 집에 가 있어. 알았다고.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며칠 동안은 잠도 못 자고 24시간 밀착 케어를 했습니다. 낙상사고라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길래 살펴보기 위함이었죠. 신우이는 본가로 돌려보냈고 제가 직접 아이를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신우이와 별다른 연락은 하지 않았고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말도 제법 잘하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신우이도 길고 긴 취업 전쟁을 끝내고 어느 중소기업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연애도 하면서 보통의 사람들처럼 지내더니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며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했지만 본인이 원한다고 하니 일단은 수긍하는 분위기였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고만 치던 신우이가 혹여나 섣부른 생각을 하는 건지 걱정이 앞서셨나 봅니다. 서로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된 거야?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자리 잡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좀 성급한 거 아니야? 오빠가 뭘 모르네. 원래 없이도 하는 게 결혼이야. 둘이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야? 네가 철없는 소리 하는 거야. 결혼은 현실이라니까. 신혼집에 하다못해 밥 퍼먹는 숟가락까지 계산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다 따져봐야 한다고. 그렇게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지. 서로가 좋아하면 그만이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너 결혼해서 잘 살 자신 있어? 그럼 잘 살지. 못 살 건 또 뭔데? 네 오빠 말 틀린 거 없다. 너 무슨 돈으로 결혼할 건데? 나야 당장은 돈 없지. 근데 엄마랑 오빠네 돈 많잖아. 내가 결혼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너 지금 우리 보고 돈 달라 이거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너 그거 되게 잘못된 생각이야. 뭐가 잘못됐는데? 어차피 물려받을 재산이고 미리 좀 받는다. 생각하면 되는 거 아냐? 너 누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해? 누가 너한테 재산 물려준대? 엄마, 그럼 나한테 재산 한 푼도 안 물려줄 거야? 이 집만 해도 시세가 10억이 넘는데. 그리고 언니도 나한테 줄 돈 있지 않아요? 저요? 줄 거 다 줬는데요. 오히려 더 줬으면 더 줬지 안 주진 않았죠. 어이가 없네. 너 이런 애였냐? 좋은 말 할 때 닥쳐라. 너 잔말 말고 이 결혼 다시 생각해. 오빠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인생이라고. 여기서 큰 소리 내기 싫어.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봐. 그렇게 시누이 커플이 인사를 다녀간 뒤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모처럼 여유롭게 커피 한잔하고 있는데 시누이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랜만에 연락한 거길래 무슨 말을 할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도대체 왜 저러나 싶었답니다. 언니, 우리 할 얘기 많지 않아요? 지금 안 바쁘죠? 할 이야기라뇨? 뭘 말하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겠네. 아니, 언니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 돌리지 말고 할 말 있음 똑바로 해요. 아, 알았어요. 우리 동현이랑 동훈이 내가 업어 키운 거 알죠? 똥 기저귀도 내가 다 갈아줬다고요. 아, 그랬죠. 한사일 그랬나? 아, 제대로 한 건 이 일이네요. 다 나가서 놀고 외박하느라 집에 없었으면서 뭔 애를 봐요? 웃기시네. 새언니 사람이 그러시면 안 되죠.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하는데 언니까지 그러면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니에요? 염치는 아가씨가 없는 거예요. 시급으로 쳐서 준다고 했죠? 근데 내가 100만 원 더 줬잖아요. 그 돈이 모자란 거면 아가씨가 사치스러운 거고요. 이틀 일해서 100만 원 넘는 돈 받는 거면 그냥 완전 거저인 거죠. 아, 모르겠고 아무튼 쌍둥이들 때문에 내 인생 허비하고 청춘 다 졌거든요. 피해 보상금으로 딱 1억만 챙겨주시죠. 뭐? 1억? 아가씨, 지금 말 다 했어요? 100만 원도 감지덕지 해야지 무슨 자격으로 1억을 노네요? 나 고귀하게 자란 소중한 딸이에요. 내가 당신 시누이라고.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엄마한테 거짓말이라도 해서 회사도 못 다니게 하고 이혼시킬 거니까 그러기 싫으면 1억 내놔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해보고 싶으면 해보던가. 헛소리하면 가만 안 있을 거다.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요? 나 시누이라니까? 시누이가 무슨 벼슬이라도 되냐? 너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면서 어디서 나한테 말대꾸야? 너 이러는 거 오빠랑 어머님이 아셔야겠네. 내가 실시간으로 캡처해서 보내버릴라니까 너 딱 기다려. 참나, 내가 겁먹을 줄 알아요?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냐고요. 평생 시달리고 싶나 본데 어디 한번 해봐요. 새언니, 오빠랑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했길래 이 난리를 피워요? 뭐가요? 한 거 없는데? 아가씨가 나한테 말한 거 그대로 녹음해서 보냈고 카톡 캡처한 거랑 은행 이체 내역 다 보냈는데? 와, 진짜 했네?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오빠랑 어머님한테 연락드렸으니 기다려요. 아, 답장 왔네. 오빠가 아가씨 억소리 날 때까지 패러 간다고 기다리고 있으라네요. 뭐? 어머님도 알고 계시니까 어디 가서 쪽팔림 당하기 싫으면 얌전히 짜져서 살아요. 가짜는 태도로 사람 대하지 말고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지.
신우이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한바탕 잔소리를 듣고는 좀 잠잠한가 싶더니 저 몰래 집에 쳐들어오기까지 하더라고요. 돈을 안 주니 이전에 비밀번호를 기억해두고 있다가 아이들 데리고 문화센터 간 사이에 돌반지고 뭐고 다 들고 도망갔더라고요. 그걸로 당연하게 결혼 자금할 거라길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셨습니다. 신우이는 경찰에 연행되어 갔고 절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가족끼리 이러는 게 어딨냐며 한참 난리를 치는데 정말 못 볼 꼴이더군요. 너 이 미친년아. 아무리 내 딸이지만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야.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신고 언니가 했죠? 지금 내 말 무시한 거지? 신고는 내가 했다 이년아. 어디 훔쳐갈 게 없어서 애들 돌 반지를 훔쳐? 아무도 없는 집에 기어 들어가서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고. 그러게, 진작에 돈 줬으면 이러지도 않았잖아.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엄마도 그렇고 오빠랑 언니도 다 잘못 있는 거 아니야? 너 그 입 안 닥쳐? 네가 정신을 차리려면 한참 멀었구나. 너 나이가 몇인데 이러고 살아? 빨리 새 언니한테 사과 안 해?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할 생각 없으면 사과하지 말아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간 거 주거 침입죄. 본인 소유의 물건이 아닌 걸 훔친 건 절도죄. 적어도 징역위에서 3년은 나오겠네요. 이참에 너 감방 가서 정신이나 실컷 차리고 와라. 너 제대로 뉘우치기 전까지 새 언니가 합의 안 해줄 거야. 내가 막을 거고, 알겠어? 엄마, 나 엄마 딸이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이면 가족답게 굴어. 너 지금 하는 행동 제정신 아닌 거 알지? 새 언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아무것도 묻지 않으마. 내가 그런다고 순순히 사과할 것 같아? 왜 다들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정신 차리고 살 거 아니면 합의 안 해줄 거다. 사과하기 싫으면 하지 마. 구치소에서 평생 썩던지.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음 편히 들어갔다 나오던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진짜 너무들 하네. 다 필요 없어. 구치소 따위 들어가 버릴라니까 다들 꺼져버려. 단단히 화가 난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신 차리고 사과할 거 아니면 합의 안 해준다며 단호한 태도로 일관하셨어요. 신우이도 고집이 대단한데 3일을 내리 유치장에 갇혀 있더니 드디어 생각을 바꿨는지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안 본 사이에 얼굴도 헬쑥해지고 정말 꼬리말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저에게 빌고 또 빌었어요. 저는 결국 합의를 해주었고 주일회 아이들과 놀아주는 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솔직히 신우이가 전적도 있고 얼마나 잘할까 걱정이었는데 정말 잘 놀아주더라고요. 한두 번이면 말겠지 싶었는데 주일회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을 봐주러 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낀 게 많다며 저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잘 타일러줬습니다. 물론 결혼하겠다던 그 남자와는 헤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유로운 신우이의 배경을 보고 접근한 남자였죠. 예, 아가 요즘 지수 어떤 거 같니? 아가씨 거의 매일 와요. 회사 때문에 늦게 끝나는 날 말고는 거의 매일 와서 아이들도 봐주고 밥도 먹고 가고 그래요. 그게 정말이냐? 네. 어제 저녁에도 늦지막이 와서는 애들 자는 거 보고 저랑 맥주 한잔하고 갔어요. 의외네. 내가 한국 가면 칭찬 좀 해줘야겠구나. 그나저나 어머니 여행은 좀 어떠세요? 오래 머무시는 거라 건강 생각도 하셔야 하고. 거긴 안 춥죠? 말도 마라.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풍경도 좋고 너무 좋아. 나중에 우리도 오자. 말씀이라도 감사해요. 아이들 좀 더 크면 같이 가요. 오늘도 지수 오나? 연락해봐야 하는데 아마 올 것 같은데? 왜? 지난번에 경찰서 이후로 대화 나눈 적 없어서 오랜만에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 좀 나눌까 하고. 그럼 퇴근길에 아가씨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사와.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 너희들이 잘 지내는 거 보니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구나. 엄마,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이모들이랑 여행 잘 다녀오세요. 마무리도 잘하고 오시고. 그리고 온천 꼭 하고 오셔. 알겠다, 알겠어. 저 녀석이 코스 짜준 대로 움직이는데
제 기준에 맞춰서 아주 힘들다. 아무튼 둘 다 건강히 잘 있어. 네. 어머니 조심해서 오시고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희 가족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의 배려로 재택근무도 했다가 출근도 했다가 다방면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회사에 꼭 출근해서 업무를 봐야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봐주시는데 어찌나 감사한지요. 시어머니는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알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위치에서 맡은 일을 척척 해내며 지내고 있고 시누이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광고 회사로 이직했어요. 좀 더 적성에 맞는지 엄청난 적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돈에 눈이 멀 때도 있고 수많은 실수를 저지른다고 해요. 그 잘못을 일찌감치 깨달아서 속죄하며 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지만 뻔뻔하게 굴면 그만큼 돌려받는 것 같습니다. 서로 균형을 잘 이뤄가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저희 가족은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막 나가던 시누이 참교육한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당장 나무라지 마시고 약간의 시간을 줘보세요. 그럼 생각이라는 걸 할 테고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모습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감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